서피랑을 만나면 행복해집니다. 안녕하세요. 통영시 문화관광해설사 이장훈입니다. 오늘은 문화예술의 성지 통영 서피랑을 한번 저와 함께 돌아보시겠습니다. 저와 먼저 가보실 곳은, 소개시켜드릴 곳은 뭐니 뭐해도 먹는 거. 그래서 영어로 하면 허니브레드, 통영 하면 꿀빵. 그래서 꿀빵의 원조 오메사 꿀빵입니다. 여기는 가판대에서 판매하던 그런 꿀빵이었는데 바로 옆에 오미사 세탁소라는 세탁소가 있었습니다. 오미사 세탁소 옆에 있는 꿀빵집에서 만나자 이러면 너무 기니까 이렇게 오미사 꿀빵 앞에서 만나자라고 했는데 말이 씨가 됐습니다. 오미사 세탁소의 간판을 떼다가 단 게 오미사 꿀빵의 시작입니다. 지금 저하고 가실 곳은 서피랑에 있는 서피랑 99계단. 여기는 특이한 이름을 갖고 있는 게 뚝지먼당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끼라고 해서 통제사를 대표하는, 통제형을 대표하는 깃발을 있었는데 그 깃발을 모시는 사당이 저 위에 있었습니다. 깃발을 들고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는 길이 뚝지먼당길이었고, 그리고 저 위에는 박경 선생님의 그런 어록이라든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충례사 바로 앞에 있는 명정샘이라는 곳입니다. 지금 여기 서피랑의 지명이 명정골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이렇게 보시면, 앞에 보시면 샘이 두 개가 있는데 일정월정 이래가지고 밝을 명자 명정샘이라고 되어 있고, 이제 식수를 쓰거나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고, 그 요 뒤쪽에 있는 요 길게 생긴 요 우물 같은 것은 뭐냐면 빨래샘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빨래를 하던 곳입니다. 여기에 바로 백석시비가 있습니다. 통영이라는 백석시비가 있는데, 백석이라는 시인은 우리나라의 시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입니다. 그리고 듣기에 굉장히 잘생기셨대요. 난이라는 여성분, 통영에 있는 여성분한테 반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오셨는데 아쉽게도 길이 엇갈려서 못 만나고 아쉬움에 충렬사 안에 있는 계단에 앉아서 시를 적었던 것이 통영이라는 시입니다. 날이라는 이는 명정골에 산다는데, 샘터엔 오구작자 모를 깃는 처녀며 새학시들 가운데 내가 좋아하는 그이가 있을 것만 같고, 저렇게 많은 여성분들 중에서 왜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은 없는가 하면서 한탄하면서 찍은 시가 이겁니다. 백석이라는 시인이 왔다 가면서 그런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이 있지만 좀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 덕분에 통영의 백석의 흔적이 남아있다. 마을이 문학이다. 여기는 박경희 선생님의 문학동네라고 하는 컨셉으로 잡혀져 있는데, 원래 박경희 선생님 본명은 박금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금이라는 소녀가 작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금이가 자랐던 그런 공간. 이 골목을 걸어서 서피랑 정상에 올라가시면 통영의 전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멋진 풍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하고 같이 이동해 보시죠. 여기가 우리나라 제4대 대통령이신 윤보선 대통령의 영부인이신 공덕기 여사님 생가입니다. 통영에는 세공제 전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3명의 큰 여성분이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에요. 공덕기 여사님이 나오셨고 박경희 선생님이 나오셨는데 아직 한 분이 안 나오셨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나오실지 모르니까 살짝 기대를, 여성분들은 살짝 기대를 해보셔도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골목길 걸으시면서 꼭 공덕기 여사님을 잠깐 만나고 이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동하겠습니다. 이상하게 여기 근처에 오니까 나비가 많아졌죠. 저렇게 나비 조형물도 있고 나비 그림도 있고. 근데 여기 보면 나비와 청산가자라는 이 박경희 선생님의 토지 이후의 그 소설입니다. 근데 사실은 완성은 못 하시고 이렇게 못 하셨던 미완의 작품이긴 한데, 그래서 나비라는 것은 박경희 선생님을 좀 이렇게 대표하는 어떤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가장 중심적인 내용을 이렇게 발췌해서 벽에 이렇게 새겨져 있고, 박경희 선생님을 대표하는 작품들을 책꽂이처럼 이렇게 꽂아둔 겁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이 책들도 한 번씩 이렇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여기 보시는 요 공간이 통영성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금숙문이라고 해서 서문터라고 해가지고 서문이 있던 자리. 통영은 통제형에 있는 세변관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문이 있었던 통영성이 존재를 했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통영성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드디어 박정희 스님 생가로 갑니다. 이 집이 바로 이제 박정희 스님 태어나신 집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보시다시피 옛날 집은 아니고 박정희 스님이 태어나셨던 집이 328번지였는데 소녀 박금희가 자라던 공간이 요 근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여기가 바로 통영 서피랑의 정상에 있는 서포르입니다. 올라가 보시죠. 동피랑 위에는 동포로가 있고 서피랑 위에는 서포로가 있고 그리고 저 뒤에 있는 여왕산 위에는 북포로라는 포로가 있습니다. 지금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정자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게 정자가 아니라 원래는 초소입니다. 지금은 관광지가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쉬어 가시라고 서포로가 이렇게 정자의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서포로에서 잠깐 내려오면 이게 조형물이 하나 써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굉장히 낯익은 이런 문구들이 좀 보이실 건데 아는 듯 모르는 듯. 이렇게 보시면 조용필 선생님의 돌아와요 부산항해의 원곡이 바로 돌아와요 충무항해입니다. 김성술이라는 분이 이 노래를 부르셨는데 이렇게 돌아와요 부산항해로 다시 개사가 되면서 국민가요가 되었습니다. 꽃 피는 미륵산은 봄이와 그름만 님 떠난 충무항은 헐레 김은슬 피우네. 네, 여기는 200년 된 후박나무가 이렇게 느티나무가인데 이 자리에 딱 이렇게 버티고 있고 바로 요 뒤에는 이제 사슴 2마리가 이렇게 서피랑 목장이 있습니다. 원래 여기가 벼락당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무너지면서 그러면서 여기가 재해지역으로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있다가 그런 공모 사업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서피랑 정원이 만들어지고 99계단과 그리고 피아노 계단 이렇게 그리고 목장까지 이렇게 만들어져서 지금은 사람들이 찾아서 볼 수 있는 그런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옆에 있는 피아노 계단은 실제로 연주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다행히 오늘 지금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아직 작동이 됩니다. 네, 한번 가보시죠. 이제 통영에 있는 시장 중에서 바로 서피랑 바로 옆에는 서호시장이 있습니다. 서호시장의 원래 이름이 세터시장입니다. 세터시장. 왜 세터시장이면 원래 본시장은 여기 이쪽에서 원래 열렸었고 당시의 이름은 아적제자라고 해서 아침에 열리는 시장. 그 아적제자가 여기서 계속 이렇게 이루어지다가 저 밑에가 매립이 되면서 새로운 터에 만들어졌다 해서 세터시장입니다. 그래서 서호시장의 시작점이 여기 아적제자 서피랑에서 비롯이 됐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서피랑을 둘러보신 다음에 꼭 서호시장에 가서 세터시장에 가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하고 통영 서피랑을 이렇게 한 바퀴 한번 둘러봤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많은 스토리가 곳곳에 숨어 있다는 거. 그래서 꼭 오셔서 충렬사에 가셔서 이순신 장군을 만나시고 박정희 선생님 만나시고 그리고 통영의 그런 스토리들을 쭉 볼 수 있는 그런 서피랑에 오셔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스피랑을 만나면 행복해집니다. 감사합니다.